옛말에 잘 걷는 게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올바르게 걷는 건 무척이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 걸음걸이를 자세히 살피면 내 몸의 건강 상태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장원혁 교수와 함께 이 걸음걸이로 알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걸음걸이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가 갑자기 뭐 종종 걸음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질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연령대가 높은 성인에서 걸음걸이가 이제 평소와 다르게 종종 걸음으로 변하셨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감소되어 안정 시에 떨린다거나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 그리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퇴행성 뇌질환이고요. 네. 60대 이상의 성인에서 약 1%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종종걸음만으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과 종종 걸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거는 뇌의 흑질의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감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신경세포가 감소가 되게 되면 기저핵이라고 불리는 뇌의 심부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기저핵이라는 것이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우리 몸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다른 여러 운동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걸어 다닐 때 자꾸 허리를 구부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어떤 질환의 증상 중 하나라고요? 예, 허리를 구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허리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들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척추관 협착증일 경우에는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되나요? 좀 통증이 심한가요? 병원을 꼭 찾아가 보는 게 좋을까요? 증상의 병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통증의 정도도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일단 척추관이라고 하는 것이 허리를 펴는 자세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더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증상이 좀 경해지게 되고 허리를 펴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는 보통 통증이라든가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거나 다리가 저린 정도 그리고 간헐적 파행의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통증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자세라든가 뭐 허리 통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디스크거든요. 이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도 걸음걸이가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과 이제 비교 설명을 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 다리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에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에 한쪽 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다르게 되고 추간판에 의해서 이제 척추신경이 자극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체중이 부하될 때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체중이 많이 쏠리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편으로 체중을 좀 안 가게, 그러니까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안 가게 해서 허리가 약간 구부러지고 골반이 약간 삐뚤어지는 걸음걸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계단을 오를 때 보면은 힘들어서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오른다거나 절뚝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리가 아픈 건 그렇다 치는데 허리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보통 무릎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게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평지보다는 이제 계단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노인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퇴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쪽 하나의 관절에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허리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 시차를 두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허리 통증과 무릎이 같이 동시에 아프게 된다면 좀 다른 질환들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걸음걸이와 질환의 관계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이 뇌졸중도 걸음걸이를 잘 보면은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걸음걸이로 이상을 의심한다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균형 장애라든가 보행의 이상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의 마비라든가 감각 이상, 언어 장애 등이 동반이 된다면 이제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뇌졸중은 이렇게 촉각을 다투는 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발병하면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빨리 응급실로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그 걸음걸이 이상을 보이는 질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노인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퇴행성 질환은 질환의 특성상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그냥 질환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사시지 않는 자녀분께서 부모님을 가끔 뵀을 때 이런 걸음걸이 이상이 있다면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보는 것이 좋고 모든 병이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네. 또 이제 바른 걸음걸이란 무엇인지, 건강을 위해서는 걸음걸이의 변화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바른 걸음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성인을 특별한 질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보행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정상적인 보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보행이 모든 사람들한테 개별적인 그런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게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걸음걸이보다는 성인의 경우에서는 걸음걸이가 변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병적 질환의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르신들을 봤을 때는 걸음걸이가 바른 걸음걸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비해서 걸음걸이의 양상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걸음걸이가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걸음걸이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장원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